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1월 9일이고요. 오늘의 경제 뉴스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트로였고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처음입니다. 오늘도 트럼프 관련 어제 이야기가 많이 있었고요. 그거 여파로 우리나라 주식도 많이 움직였는데요. 일단 첫 번째 뉴스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트럼프의 꿈의 군대, 기대감에 방산주가 일제히 돌격했다고 합니다. 일단 이 내용을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 드리자면 일단은 어제 얘기하기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 국방 예산을 2,000조 원 이상으로 증액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영향으로 가장 대표적인 회사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그 다양한 방산 업체들 모두 주가가 상승했는데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사실 방산업계가 상승하던 거는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국가들이 국방 예산을 증액했는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베네수엘라와의 미국과의 갈등도 또 국가들이 영향을 미쳐서 또 계속해서 국방 증액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미국에서 이제 지금 보시면 스페이스X가 IPO 가능성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영향을 미쳐서 우주항공 산업을 펼치는 방산 기업들이 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는 또 비슷한 뉴스인데요. 방산 4사가 영업이익 5조 원을 질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은 보시면은 지금 수주가 계속 성공해서 4 년치 일감을 확보했는데 아직은 이제 유럽 시장이나 뭐 다른 시장에서 많은 수주를 했지만 이제는 미국에서도 이런 방산 요번에 증액을 한 거와 동시에 또 '많은 수출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뉴스는 또 비슷한 내용인데요. 이번에는 이제 하나를 좀 더 중심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이거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오션과 좀 더 크게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트럼프가 요번에 또 국방 예산 늘릴 때 하나도 이거에 발맞춰서 요번에 인수했던 필드 조선소를 확장하고 다른 조선소도 인수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어 또한 여기 밑에 보시면 단순하게 그냥 조선업에서 멈추지 않고 잠수함 분야나 뭐 다른 이제 군수 관련 조선업도 확장시키려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트럼프가 국방비 증액만 이야기한 건 아닌데요. 그린란드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했습니다. 트럼프가 그린란드 히토리오에 관심을 가진다고 합니다. 사실 이야기를 하기로는 트럼프가 그린란드 인수와 관련해서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사실 실제로는 이 안보가 아니라 정확히 보자면 광물 자원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린란드와 미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도 좀 관심사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미국의 고용 지표 관련해서 뉴스가 있었는데요. 이 뉴스는 좀 굉장히 잘 쓰셔 가지고 한번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일단은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일단은 소비자 기대 조사를 했다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지난해 12월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체감 확률이 일단은 43.1%로 13년도 이래로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여기에 더해서 뭐 일자리를 예상하는 평균 확률도 상승했고요. 뭐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의 노동 시장은 저고용, 저해고 상태로 접어들었다고 하는데요. 어 그리고 내일 10일 날 12월 고용 동향 보고서를 노동통계국에서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근데 그렇게 좋지 않은 결과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러한 이유는 아마도 AI 관련 기술이 발전하면서 어 대부분의 산업과 고용이 정체오는 감소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재밌는 점은 의료 및 관광은 나홀로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의료의 경우에는 고령화가 때문에 수요가 증가했고 관광 레저는 고소득층의 소비 지출 때문에 성장세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좋지 않다는 얘기고 근데 다른 관점도 있습니다. 지금 저고용 저해고 상태는 계속 똑같지만 최악 국면은 지났을 것이라는 예측 또한 존재하고요. 앞으로의 계속 고용 지표가 어떻게 될지도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렇게 좋지는 않은 소식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G전자와 에너지솔루션 모두 적자 전환했다고 합니다. 4분기 지금 잠정 실적이 공지되고 있죠. LG전자부터 먼저 보시면은 작년 4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되었는데 2016년 4분기 이후 첫 영업 적자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이유는 일단은 마케팅 비용의 증가가 있었고요. 일단 비용적인 측면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TV 분야가 굉장히 좋지 않다고 합니다. 디스플레이 분야 제품들이 수요 회복 지연이 일어났고 뭐 여러 가지 마케팅 비용도 투입 증가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회성 비용도 쪼금 있다고 하는데요. 이 희망퇴직 비용이 거의 3천억 원에 달한다고 하면서 '이 부분이 좀 적자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뭐 다른 어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매출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제일 좋고요. 생활 가전 분야는 역대 최대의 매출액을 달성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LG전자가 그렇게 나쁘다기 엄청 나쁘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지금 현재 일회성 비용이 좀 크게 작용했고 디스플레이 제품들이 지금 수요가 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여서 이거가 좀 주요 포인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적자 전환을 크게 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좀 큰 영향력이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전기차나 배터리 분야가 굉장히 좋지 않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은 다른 분기랑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적자가 전환했고요. 작년도 비슷하게 적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력은 없다고도 볼 수 있으나 지금 만약에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세액 공제가 만약에 이걸 제외한다면 적자가 4,500억 원으로 늘어난다고 하고 이게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가 쪼금 안 좋아질 것 같은데 이 전기차가 굉장히 안 좋아진 게 장기화가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 완성차 업계에서 지금 발주하는 물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고 심지어 취소도 많이 되고 있다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지난해 12 월에만 총 13조 5천억 원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을 해지했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해서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도 조금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간단하게 그냥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쿠팡이 지금 좋지 않다는 걸 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쿠팡 물류센터에서 신규 인센티브를 지급 중단했다고 합니다. 이는 지금 보시다시피 쿠팡의 주간 활성 이용자 수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모습과 연계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처음 일정 기간에 별 무리 없이 근무하면은 일당을 더 챙겨주는 방식으로 이제 쿠팡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좀 더 많이 지급한다 뭐 이런 거였는데 지금 이런 사람들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와 다름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쿠팡의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주요 뉴스는 바로 이 정부의 2026년 경제 성장 전략 발표가 또 있었는데요. 일단은 올해 경제 성장률 2%로 지난해 8 월에 제시한 1.8%에서 0.2% 포인트 상승시켰습니다. 그리고 좀 구체적인 내용을 보자면 일단은 민간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고요. 수출 분야도 설비 투자도 되게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중에 반도체 분야가 굉장히 큰 영향력을 지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고용 시장 부진은 여전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올해 취업자 수는 지난해보다 3만 명 감소해서 16만 명으로 3만 명 감소한 16만 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 네 그렇고요. 다음으로는 또 다른 이야기도 있었죠. 이것도 비슷한 내용인데 여기서 더해서 볼 만한 점이 일단은 반도체 방위 사업 바이오 등 국가 전략 산업 육성에 되게 집중해서 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슈퍼 사이클을 맞은 반도체 분야를 좀 더 중점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어 다양한 이제 정책들도 나온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한국형 ISA도 만든다고 하는데 이거는 좀 더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뒤에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서 다양한 전략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그중에서 일단 외환 시장을 기간 연장을 한다고 하고요. 특히 24 시간으로 한다는 게 되게 특별한 지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다양한 노력들을 한다고 하는데 이건 한번 찾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그 2000 여기서 더해서 이제 이건 이야기는 좀 부정적인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반도체 슈퍼 사이클을 맞은 것과 다르게 현재 우리나라의 다른 분야는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다시피 현재 15대 수출 품목 중 9개가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했다고 하고요. 특히 석유화학이나 2차 전지는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죠. 민생 경기 또한 좀 위축되는 경향성이 보여지고요.
고용도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 특히 쉬었음 상태의 2030 청년이 지난해 10월 기준인 73만 명을 넘어서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반도체에 굉장히 중점적으로 하는 성장을 지금 국가에서 밀어주고 있는데, 이게 너무 국가가 무게중심이 이쪽으로 쏠릴 경우에 반도체 업황은 계속해서 변동을 많이 하는데, 이 업황이 나빠졌을 경우에 우리나라 또한 문제가 크게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지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뉴스는 이제 국민연금에 대한 간단한 뉴스인데요.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단계적으로 상승한다고 합니다.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현행 현행은 9%인데 자기 부담 4.5%고 회사 부담 4.5%에서 점차적으로 2033년까지 13%로 상승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매년 0.5% 포인트 상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뉴스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잘 봐 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